프랑스의 평범한 가정집. 두 모녀가 단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향해 뭔가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있던 와인잔을 잡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던져버리는데요. 그 모습을 본 딸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르네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르네라고 합니다. 한때 어머니의 변화로 인하여 울고 웃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패션에 뛰어나시고 항상 밝은 모습을 지니셔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에 열이 나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관절이 아프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외에도 짜증을 내거나 쉽게 우울해지는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취미로 아버지와 함께 탱고를 추셨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 몸에서 무리가 오셨나 싶었죠. 그 무렵 남동생이 보르도로 취직이 되어 이사를 가기에 원래 있던 가족 중 한 명이 사라져 쓸쓸해서 그러신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셨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남동생과 다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했는데 남동생이 장난으로 왜 이렇게 요리가 싱거워졌냐며 엄마 입맛이 예전과는 다르다며 웃었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끝내실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때문에 더 신경 썼는데 먹기 싫으면 다 버리라면서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식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황급히 뒤를 따르셨습니다. 민망해진 남동생은 자신이 그렇게 잘못 말한 것이냐며 어색한 미소를 짓더군요. 다음날 평소와 같이 어머니는 남동생을 잘 챙겨주고 마중까지 나가셨으나 급변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걱정이 된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더군요. 갱년기는 전 세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약도 챙겨 드시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안심한 저와 달리 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이후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우신지 화가 나실 때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던 와인이 점차 늘어나더니 하루에 한 병을 넘어서더군요. 아버지에게 걱정을 이야기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외출하신다던 어머니가 집을 나선 지 얼마나 되었을까?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집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황급히 경찰이 알려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술집 주인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면서요. 자신을 얕보는 것이냐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맞는지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지 모릅니다. 저는 황급히 술집 주인과 경찰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니는 왜 술값을 계산하냐며 더 흥분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술집을 나가기 급급했습니다. 흥분한 어머니를 달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러다 순간 저도 버럭 화를 내며 왜 이러냐고 소리를 쳤고 아차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화로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날 이해 못하는구나. 그 한마디를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분노조절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상담을 받게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상의를 한 후 어머니와는 제가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우울하다며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술을 같이 마시자면서 자리에 앉았고 조심스럽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이니 어머니가 쉽게 수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자신의 옆에 있던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날 이해도 못하면서 나를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니? 어머니는 소리치며 와인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가 울리자 스스로도 놀랐는지 당황하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진정하고 정신과 상담을 다시 한번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화가 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간단한 상담조차 받지 않겠다니. 저는 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 집을 나가버리고는 가족들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곧장 친구에게 며칠 동안 신세를 지자고 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던 중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나간 광장에는 듬성듬성 다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더군요. 거리에서는 항상 노래하고 춤추는 등의 버스킹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양인 남자 둘이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양인이라서 신기한 것이 아니라 생전 처음 듣는 노래라서 시선이 자꾸 가더군요. 친구가 저를 부르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노래하는 두 남자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트로트 가수라고 소개하더군요. 트로트를 알리고자 해외 투어를 하고 있다면서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 가사이지만 이상하게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더군요. 어떤 노래는 슬프고 어떤 노래는 신이 나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듣던 저는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던 어머니가요.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의 감정에 얼마나 공감을 해줬나 싶더군요. 산책을 마치고 친구의 집으로 돌아간 저는 한국의 트로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트로트가 한국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즐겨 듣고 부른다는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언어인데도 감정이 전달되니 어머니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가 좋아질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집에 돌아간 저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방에 트로트를 틀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게 무슨 노래라며 이상한 노래를 듣는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듣기 싫다며 제 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점차 익숙해지실 무렵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길래 매일 듣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트로트라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가 있으니 꼭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자신은 이상한 노래는 안 듣는다며 질색을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 앨범을 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일하면서 만났던 다른 팀 소속인 한국인 동료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는 너무나도 흔쾌히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중고로 살 수 있는데 혹시 괜찮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살 수만 있다면 중고도 괜찮다고 했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국인 동료는 고맙게도 트로트 앨범을 선물이라며 3장이나 건네줬습니다. 트로트 앨범은 저희 집에서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제가 집에 없을 때조차도 어머니는 트로트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트로트가 들리더군요. 저는 왠지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고 모른 척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트로트 소리에 우는 소리가 섞여 있더군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평소보다 심하게 울고 계셨어요. 저는 갱년기가 심해지신 걸까봐 걱정돼 황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들어왔음에도 우는 것을 멈추지 못하시더군요. 제가 왜 우시는 거냐고 묻자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는다며 한참을 더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듣던 트로트는 사랑밖에 난 몰라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노래를 몇 번이나 돌려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렴풋이 따라 부르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트로트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셨습니다. 특히 심수봉님의 노래를 좋아하셔서 자주 들으셨죠. 항상 트로트가 틀어져 있었기에 집을 방문하신 어머니의 지인들은 그 노래를 듣고 무슨 음악이냐며 경쾌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트로트라는 음악이라고 하시더군요. 예전처럼 웃으시고 지인들도 초대하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 심수봉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연을 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트로트 앨범 덕분에 한국인 동료와 친해져서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도 같이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우여곡절 끝에 애매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그 사실에 소녀처럼 기뻐하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친구분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 번도 간 적 없던 캐나다를 다녀오셨답니다. 다녀오신 어머니가 얼마나 신이 나서 이야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에는 공연장 앞에서 활짝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어머니와 친구분이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맬 때 도와준 한국인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도와주신 분과는 공연을 즐기면서 친해졌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분과 여전히 연락 중이며 트로트 예능을 추천해 주신 덕분에 푹 빠져 지내신답니다.
어머니는 이제 화도 잘 내지 않으시고 알코올에 의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트로트가 자신을 되찾게 해준 것이라는 말을 하시고 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에 조용히 웃는답니다. 현재 어머니의 새로운 목표는 한국을 방문해 트로트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트로트 예능에 나오던 이명옥님의 공연을 꼭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예전에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준 한국 트로트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씨가 보내주신 트로트로 인해 어머니가 갱년기를 이겨낸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